오늘은 오랜만에 코난 극장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알아볼 극장판은 진작에 했어야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미루고 미뤘던 15기 극장판 침묵의 15분이란 극장판입니다. 우선 침묵의 15분에 대한 TMI를 알아보기 전에 이 극장판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난 세계관에 살고 있는 어떤 평범한 시장님에게 협박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건 조만간 개통하는 지하철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었죠. 보통이라면 구라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난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지하철이 가는 철로에서 폭탄이 터졌고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 뒤질 뻔했지만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코난은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됐고 시장님에게 왔다던 협박 편지는 페이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 협박을 받았다던 시장이 북촌마을이란 곳에 댐을 지어서 말 하나가 수몰된 적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시장은 그때 당시 댐 짓는 걸 허락받기 위해 원래 있던 마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북촌마을 사람들을 설득했고 모두가 설득당해서 댐 건설을 허락했지만 한 사람만 반대했었다고 하네요. 코난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사를 위해 댐이 지어진 북촌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코난은 댐 건설에 반대했던 인물도 만났고 어떤 여자를 뺑소니 쳐서 8년간 구치소에서 살았던 남자도 만났으며 자신의 아들이 8년 동안 의식을 잃어서 깨어나지 않는 여자도 만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가지를 조사하다가 현지인 누님의 도움을 받아서 호수 쪽으로 산책을 가던 중 눈밭에서 누군가가 시체로 발견됩니다. 코난은 누가 이 사람을 죽였고 이 사람이랑 지하철 폭파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갑자기 마을 근처에 있던 기지국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코난은 여기서 뭔가 싸움을 느꼈고 이거 뭔가 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난이 댐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알려면 사건의 진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의 범인은 어떤 여자아이를 뺑소니 친 남자였습니다. 이 인간은 보석 가게를 털고 난 다음 집에 가던 도중에 뺑소니를 쳤고 만약 지금 뺑소니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지가 있던 강도질까지 들키게 되니 우선 보석을 자신의 할머니 집에 놔두고 지가 뺑소니 쳤다는 사실을 자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구속된 남자는 8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원래 살던 마을에 댐이 지어졌고 지가 숨겨놓은 보석이 마을과 함께 수몰되어버린 거였죠. 그래서 이 남자는 보석을 구하기 위해 댐을 부숴서 물을 빼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이 극장판이 나사가 3개쯤 빠져있다는 걸 눈치챘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눈 감아주기로 하죠. 한편 탐정단 친구들은 8년 동안 깨어나지 않다가 최근에 정신을 차린 남자애를 데리고 놀러 나갔고 그런 아이들을 어떤 검은 그림자가 총을 들고 쫓아갑니다. 코난과 장미는 분명 탐정단 놈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쫓아갔고 탐정단을 노리고 있던 그림자를 떨쳐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만난 코난은 범인보다 빠르게 먼저 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얼마 뒤 댐에 도착했고 댐에는 이미 폭탄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코난은 쭌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범인이랑 마주쳤고 범인이 총과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는 바람에 겁나 퍼맞게 됩니다. 그렇게 퍼맞던 코난을 아까 시체를 같이 목격했던 누님이 도와주게 됩니다. 원래라면 이제 폭탄을 해제하고 경찰들을 불러야지만 추리에 미친 남자 코난은 한시가 바쁜 와중에 추리를 시작합니다. 사실 범인이 8년 전에 뺑소니를 쳤던 여자애는 이 누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누님이 여동생이랑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누님이 홧김에 여동생을 밀어버렸고 여동생은 밀쳐져서 쓰러져 있던 와중에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였죠. 이 모든 광경을 8년 동안 의식을 잃었던 남자애가 봤던 거였고 이 누님은 저 남자애가 의식이 돌아오면 쭌될 것 같아서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자애가 의식이 돌아오자 다급해졌고 이렇게 탐정단 애들을 위협하며 따라온 거였다고 하네요. 근데 코난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누님은 애초에 얘네를 맞출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진상이 밝혀졌고 코난이 추리로 시간을 끈 덕분에 댐에 있던 폭탄이 터져버렸고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바람에 엄청난 물이 마을 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코난은 이 물을 막기 위해서 눈사태를 일으킵니다. 코난이 일으킨 눈사태 덕분에 물은 막았지만 코난은 그 눈사태에 파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등장인물들이 코난을 찾기 시작했고 눈사태에 파묻히면 최소 15분 안에는 찾아야 하는데 코난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란이는 도일이한테 전화를 걸었고 이 전화 덕분에 코난이 정신을 차린 다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코난은 무사히 구출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5위 극장판 침묵의 15분의 대략적인 스토리였고 이제 이 극장판의 TMI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극장판은 2011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 극장판이 15위 극장판인데다가 제목도 침묵의 15분이라 그런지 극장판 내내 15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눈사태에 깔렸을 때 15분 안에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범인이 폭탄을 터뜨릴 때 15분 뒤에 터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쿠키 영상에서 유명한이 15분 안에 튀어나오라고 하는 것 등등 15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이건 영화 만드신 분이 노리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극장판 도중에 미란이가 도일이에게 살인사건에 관련하여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고 그때 당시 코난은 미란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자신의 정체를 들키게 되니 전화 거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전화 거부를 했던 시간이 5시 37분입니다. 이 숫자들을 각각 다 더하면 1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이 극장판에는 참 신기한 우연이 많습니다. 우선 범인이 딱 폭발을 하려고 하는 터널을 코난이 지나가게 되고 코난은 이 터널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을 감지하고 반장님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도 반장님은 그 터널 근처를 지나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고 인명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정도면 범인이 코난이고 코난이 범인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코난 이 새끼 차선 변경도 하면 안 되는 터널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역주행을 합니다. 뭐 이제 좀 있으면 터널에서 폭탄이 터지니까 그걸 막아보겠다고 역주행을 하는 건데 이 미친놈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핸들을 틀어버립니다. 다행히도 이 핸들을 튼 것 때문에 사고 같은 건 안 일어났지만 코난 지가 역주행한 것 때문에 차들끼리 연쇄 추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걸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네요. 이 새끼는 제가 봤을 때 지가 사건을 푸는 게 다른 사람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15번째, 미란이는 눈치가 더럽게 없고 코난은 지정체를 들키고 싶어하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서 미란이가 도일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기념품 뭐 사줄지 물어보는데 그 전화를 코난이 바로 코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안 들리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어요. 그리고 코난은 기념품 종류가 3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굳이 적어가면서 고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적었으면 지워야 하는데 이걸 또 왜 안 지우고 가가지고 미란이를 아련하게 만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거의 정체를 들키고 싶어하는 인간과 눈치가 없는 수준을 넘어 눈치가 멸종해버린 인간의 숨막히는 싸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6번째, 여기서 뭉치와 세모가 말싸움을 합니다. 지네끼리 말로 영혼의 맞다이를 까는데 얘네가 싸우는 게 고릴라끼리 싸우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 코난은 명대사를 뱉어주며 둘의 싸움을 막게 됩니다. 이 명대사는 제가 명대사 관련 영상에 올려놨으니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7번째, 이 극장판에서 코난과 장미가 엄청 붙어있습니다. 스노우보드 타고 가면서 코난이 앞에 있고 뒤에서 장미가 아는 채로 둘이 어디론가로 가는 장면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미란이보다 장미를 응원하는 저로서는 되게 옳게 된 극장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8번째,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이름들이 많이 신기합니다. 유나니씨, 소나무씨, 신기루씨 등등 겁나 신기해요. 근데 뭐 주연 캐릭터는 유명한부터가 이름이 신기하니까 얘네는 신기한 것도 아니겠네요. 9번째, 이 극장판에서 처음 본 영사님이 등장합니다. 이 영사님은 되게 말이 느려요.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하는 편인데 제가 2문장을 말할 때 저분은 1문장 말할 것 같은 그런 속도였습니다. 탐정난 친구들이 저 영사님 되게 말 느리시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 객관적으로도 느렸던 게 맞는 것 같네요. 10번째, 코난 여기서 살해당한 인간의 방에 지 맘대로 들어갑니다. 보통 살해당한 인간의 방에 남아있는 지문이라던가 발자국을 봄으로써 용의자를 추려내고 범인을 잡아내는데 코난 이 새끼는 지가 용의자가 돼도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그냥 용의자로 잡히면 마치 침이나 축구공으로 제압하면 된다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11번째, 여기서 범인이 되게 많은 곳에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리는데 대체 이 많은 양의 폭탄을 어디서 구해온 건지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 혼자서 폭탄을 기지국에도 설치하고 댐에도 설치하고 터널에도 설치를 하는데 이 정도의 행동력이면 그냥 폭탄으로 부수지 말고 바가지 같은 걸로 댐에 있는 물을 퍼내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12번째, 여기서 범인이 물에 잠겨버린 마을에 자신이 숨겨놓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댐을 폭파시킨 다음 물을 빼내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사람 새끼가 할 만한 생각인가 싶어요. 그냥 그걸 빼내고 싶으면 차라리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구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심 일 크게 만들려고 환장한 새끼인 것 같습니다. 13번째, 댐은 잘 안 부서집니다. 여기서는 뭐 댐에 폭탄 몇 개 설치해서 그 폭탄 몇 개 덕분에 댐이 완전히 부서지고 물이 범람한 걸로 나오는데 이 정도 충격으로 댐은 절대 안 부서집니다. 그리고 댐을 지키는 사람들이 붕신도 아니고 사람 혼자서 폭탄 설치하고 있는 걸 보고는 아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지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냥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극장판이었습니다. 14번째, 여기서 8년 동안 의식을 잃었던 남자애를 죽이려는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코난이 이 누님은 충분히 총으로 남자애를 맞출 수 있었지만 맞추지 않았다고 하며 이 누님한테는 사리가 없었다고 하면서 쉴드를 쳐줍니다. 근데 사리가 없이 애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애초에 총을 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가만히 있는 표적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그냥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건데 대체 왜 코난이 이 누님을 쉴드 쳐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범인치고는 예뻐서 쉴드를 쳐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15번째, 미란이는 관종입니다. 마지막 부분쯤에 코난이 눈사태를 일으켰다가 자신도 눈사태에 휩쓸려서 눈에 파묻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파묻힌 코난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란이는 그냥 장갑 끼고 눈을 파내도 될 건데 굳이 장갑을 벗고 눈을 파냅니다. 제가 봤을 때 나는 코난을 위해서 손이 어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눈을 파내는 그런 엄청난 여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딴 행동을 한 것 같네요. 16번째, 미란이는 무지성 남도일 바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15분 안에 코난을 찾아야 하지만 15분이 거의 다 지나간 시점에도 코난을 찾지 못하니까 미란이는 개뜬금없이 도일이한테 전화를 겁니다. 리얼 이 상황에 도일이한테 전화를 거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무지성으로 전화를 걸어요. 참고로 미란이는 코난이 도일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진짜 그냥 답 없는 상황에 오니까 신에게 기도라도 하듯이 도일이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전화 덕분에 코난이 구조되긴 했지만 전혀 개연성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스토리였습니다. 17번째, 이렇게 스토리라던가 이런 TMI들을 종합해봤을 때 침묵의 15분이라는 극장판은 개망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나온 17기 극장판이 너무나 병신이어서 침묵의 15분이 묻혔지만 이전까지 간배일관이 망자일관이라고 불리며 코난 극장판 최악의 에피소드라고 평가되었다면 이 등신같은 15분 덕분에 간배일관이 재평가되는 일까지 생겼죠. 이렇게 17가지 정도가 15위 극장판 침묵의 15분에 대한 TMI들인 것 같네요. 오랜만에 극장판 관련 TMI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올린 병마추리 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셔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셔서 2편을 만들 결심을 했으니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